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아주 주목받고 있는 회사 에코프로가 최근 주가가 상당히 떴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 떴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뭘까요? 앞으로 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은 요소는 또 뭘까요?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소식이죠. 리튬 캐파의 증설입니다. 이 수산화 리튬 캐파를 2배로 증설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움직였는데요.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전지 재료의 수직 계열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은 그 수급과 가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처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다 내재화함으로써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이 수급과 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 광물 복합형, 리튬, 전구체 등을 다 내재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재화의 과정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알아보고요. 자, 세 번째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이제 주가가 꼭지인지 앞으로 더 달릴 수 있는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 제시해드리는 리튬 캐파 증설입니다. 리튬 캐파 증설 소식을 다루기 전에 리튬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요성은 이 그림 한 장으로 사실은 다 설명되는데요. 주요 광물의 가격 변동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가격 변동을 좀 보기로 합니다. 2021년 1월에 코발트는 킬로그램당 33불, 니켈은 킬로그램당 17불 했고요. 그리고 리튬이 가장 싸서 킬로그램당 7불 했는데요. 자, 2022년 3월에 광물 가격이 아주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코발트 가격이 여전히 가장 비싸고요. 리튬이 제일 쌌습니다만 코발트 가격의 턱 밑까지 추격을 하면서 니켈보다 더 비싸졌고요. 그리고 니켈이 리튬보다는 비쌌었습니다만 이제 가장 싼 광물이 됐네요. 그 가격, 절대적인 가격 수준은 높지만 말이죠. 자, 최근의 광물 가격들을 보면은 그 가장 고점이었던 2022년 3월보다는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2022년 3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이때 광물의 공급도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매우 치솟은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격이 그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코발트는 2021년 1월 가격을 거의 회복을 했고요. 니켈은 2년 전보다 다소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 리튬도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만 그리 많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2년 전보다 크게 상승해 있는, 여전히 크게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리튬이 가장 쌌습니다만 코발트나 니켈보다 더 비싼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럼 2년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2021년 1월 가격을 1이라고 했을 때 현재의 가격이 얼마일까 보면 니켈은 40% 상승했네요. 그래서 1.4가 됐고요. 코발트는 거의 그대로 가격이 돌아갔습니다. 1이고요. 리튬은 최근에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7.2배나 됩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이 내려왔습니다만 크게 내려오지 않고 다른 광물들에 비해서 오히려 가장 싼 광물이었던 리튬이 가장 비싸지게 된 원인, 바로 2차 전지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 2차 전지의 주요 그 광물인 리튬 가격이 크게 치솟은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리튬은 리튬 수요의 70%가 바로 이 2차 전지입니다. 따라서 이 리튬은 2차 전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크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리튬의 이 많은 회사들이 아주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자, 리튬 캐파 증설 소식 지금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수소나 리튬을요, 지금까지는 1.3만 톤의 양산 캐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2만 6천 톤까지 2배로 늘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산화 리튬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얘기죠. 2023년 하반기에 이 공장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면 그 2배의 캐파를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양극재의 주요 소재입니다. 이 수산화 리튬은 양극재의 주요 소재인데요. 이 양극재의 주요 소재를 안정적으로 더욱더 확보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외부 광석에 의존한다는 한계는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양극재의 주요 원료인데요. 이 수산화 리튬은 리튬 화합물로부터 얻고요. 이 리튬 화합물은 리튬 염호나 리튬 광산 같은 이런 그 리튬 광물로부터 이 리튬 화합물을 얻습니다. 즉 리튬 광산으로부터 리튬 화합물 그리고 수산화 리튬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리튬 광산이나 염호 등의 그 소식은 들리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그 수산화 리튬의 캐파를 확대했다라는 의미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 수산화 리튬 확대가 리튬 광산이나 염호까지 확보한 만큼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외부 리튬 화합물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로 제시해드린 전지재료 수직 계열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 전지재료를 어떻게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광물 단계입니다. 이 광물 단계에서 리튬 염호나 광산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그 광물을 추출하는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죠. 바로 CNG를 통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데요. 폐배터리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폐배터리를 잘게 부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리튬 화합물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 복합염을 이 폐배터리로부터 추출합니다. 에코프로 CNG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노베이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진행하고 있는 수산화 리튬입니다. 리튬 화합물을 가지고 이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요. 다음은 중간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전구체인데요. 이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복합염으로부터 전구체를 만듭니다.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죠. 자, 최종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는 이 수산화 리튬과 전구체를 대략 한 1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이 양극재를 만드는데요. 최종 소재, 이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원료 소재 풀 밸류 체인 완성을 진행 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코프로 BM은 상장사죠. 연례로 하고요. 비상장사인 CNG, 이노베이션,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각각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그리고 수산화 리튬 사업, 그리고 전구체 사업을 에코프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배터리 리사이클링, 우리나라 대표 업체 성일하이텍이 있죠. 자, 리튬 사업은 우리나라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버말, SQM, 천체리튬, 강복리튬 등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전부 리튬 염호나 광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따라서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죠. 자, 다음 중간 소재 전구체는요.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라고 이 LG화학과 고려아연의 합작사가 있습니다. 비상장사고요. 그리고 그 삼성 SDI의 자회사 STM이 있는데 이 STM이 가지고 있던 이 전구체 생산 라인을 코스모 신소재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업체입니다만 이 전구체까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화유 코발트라는 중국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의 합작사 철강화포가 있습니다. 이 철강화포도 전구체 회사고요. 이런 정도의 회사들이 있는데 전구체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 게다가 상장사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 사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좀 여러 회사들이 있어야 비교해서 평가를 해보는데 좀 비교 평가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세 번째로 제시해드리던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주가 이제 꼭지인가 더 달릴 수 있나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업 가치를 각각의 사업 분야를 따로따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이 결국 이 회사의 가치다라고 하는 sum of the part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상장사도 있고 비상장사도 있는데요. 상장사는 에코프로, BM과 HN입니다. 이 상장사는 간단합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나와 있죠. 그 시가총액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곱해요. 그리고 지주사 할인이 필요한데요. 이 지주사 할인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다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자회사에 포함시켜야 할지 모회사에 포함시켜야 될지 애매해집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자회사에 포함을 시켜야지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지분은 모회사가 들고 있는데 모회사의 그 회사 가치에 포함을 시켜야지 라고도 할 수 있죠. 이래서 애매해지는데요. 시장의 트렌드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의 그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요즘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는 할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주사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거나 상장사는 시가총액도 정해져 있고요. 지분율도 있고요. 여기에 지주사 할인을 적용하면 명확하게 그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문제는 비상장사들이 문제죠. 이노베이션, 머티리얼즈, CNG 전부 이 자회사들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평가한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업 규모가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돼야 밸류에이션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규모가 아직은 좀 작아요. 그래서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여러 사업들을 잘게 쪼개서 다 자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다른 비교할 만한 회사, 게다가 상장까지 한 회사가 있을까? 좀 없습니다. 직접 비교할 만한 대상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들은 장부가만 그냥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장부가만 반영하는 것은 사업이 대단히 유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접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장부가만 반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그 유망하다는 2차전지 소재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미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부가만 반영한다?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해서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렵다고 포기하면 구해줘 경제가 아니죠. 지금부터 그 고민의 결과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BM인데요. 상장사입니다. 그 가치 명확하죠. 3월 3일 시총 17조 8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지분 46%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율 곱하고요. 그리고 지주사 할인 30% 적용하기로 합니다. 지주사 할인 30% 빼고요. 그래서 기업가치 5조 7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다음은 이노베이션인데요. 비상장사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 밸류에이션은 EV/EBITDA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EV는 기업가치고요. EBITDA는 이자 세금 감상 비전 이익, 즉 현금 창출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금 창출을 2배로 하는 회사가 있다면 기업 가치도 2배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게 결국 같은 기업 평가를 같은 수준으로 기업 평가를 한 것이다. 기업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EBITDA분의 EV를 M으로, 멀티플 M으로 정의를 하고요. 자, 이 이노베이션의 EV/EBITDA 밸류에이션 지금부터 해보면요. 리튬 주요 회사의 밸류에이션 평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EV/EBITDA 멀티플 평균을 적용하기로 하고요. 자, 앞서서 알버말, SQM, 천체 리튬, 강봉 리튬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회사 괜히 소개해 드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EV/EBITDA 밸류에이션 멀티플 평균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개를 해 드린 거고요. 자, 다음은 광산 염호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서서 이 4개의 회사들은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노베이션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같이 50% 할인하기로 합니다. 자, 다음은 수산화 리튬의 양산 캐파를 통해서 미래 현금 창출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추정해 본 것인데요. 올해 말까지 26,000톤의 양산 수산화 리튬 양산 캐파를 갖는다라고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양산 캐파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그 회사들의 이 현금 창출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2024년에 현금 창출 능력, 즉 EBITDA가 3,63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영업이익은 1,487억 원이에요. 무리 없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이 EV/EBITDA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요. 자, 2024년 EBITDA, 즉 현금 창출 3,600억 원 앞서서 도출을 했죠. 그리고 주요 광물 업체의 2024년 기준 EV/EBITDA 멀티플 평균 6.5가 됩니다. 이 멀티플을 적용을 해서 기업 가치 2조 4천억 원 나오는데요. 근데
리튬 염호나 리튬 광산에 대한 이 디스카운트가 필요하죠. 50%좀 가혹하게 적용을 해서 기업 가치 1조 2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다음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머티리얼즈는 상장사와 비교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장사와의 밸류에이션은 PER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2배야? 그렇다면 시가총액도 2배가 돼야 돼. 그게 결국 같은 PER 수준이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PER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요. 자, 상장된 전구체 전문 업체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이 전구체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드물지만 또 상장된 회사 드물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유사한 양극재 업체와 비교해 보기로 하고요. 게다가 그룹사로서 평가 수준이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그 밸류에이션을 비교 평가해 보기로 합니다. 자,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되죠. 따라서 순이익의 PER 멀티플 곱하면 원하는 시가총액 나옵니다. 자, 순이익은 2022년 약 300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PER 2022년 기준 73 나옵니다. 그래서 순이익의 PER 멀티플 곱하면 기업 가치 1조 2천억 원이 도출됩니다. 자, 다음은 CNG인데요. CNG는 국내 대표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죠. 성일하이텍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기로 하고요. 이 성일하이텍도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으로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2022년 순이익 약 200억 원이고요. 성일하이텍의 현재 PER 수준 53.6 평가됩니다. 그리고 지분율 48%까지 곱해서 기업 가치 4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나머지 HN 있고 AP 등등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전부 합쳐서 약 3천억 원 기업 가치 도출됩니다. 그래서 총 기업 가치 8조 8천억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순차익금을 빼면 시가총액 나와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과 순차익금으로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의 순차익금을 빼면 목표하는 시가총액 나오는데요. 순차익금 약 1조 4천억 원 있어서 시가총액 7조 4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목표하는 시가총액 나왔어요. 총 발행 주식수로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29만 2천 원. 나옵니다. 현재 주가하고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요. 이 목표 주가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이 지주사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임으로써 그 주가 수준이 상당히 눌렸습니다. 지주사가 뭐 한다? 별로 평가받지 못해요.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지주사가 벌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그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전지 소재 사업의 각각의 가치가 제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밸류에이션을 해본 결과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BM과의 시너지, 에코프로 BM 양극재 사업과의 시너지까지 평가가 되면서 이 지주사 할인이 대폭 축소되고 제대로 사업이 평가되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